네, 안녕하세요. 이찬행입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책을 읽고 내용을 제 생각과 또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4장, 어렵게 배워야 오래 남는다라는 챕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학습을 할 때 어렵게 배울수록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런 내용인데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들이 영화를 한 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본다고 이렇게 잠깐 앉아 있었던 것이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됐어요.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경찰서를 털어라 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1999년에 나온 영화고요. 약간 좀 코미디성 영화인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영화지만 그냥 그런 대로 재밌어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화냐면 도둑이 이제 훔친 다이아몬드를 어느 건물에 배관 시설에 숨겼는데 추적을 당하다가 배관 시설에서 숨어들어서 거기다 숨긴 건데 그러고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살다가 감옥에 살다가 다시 나와서 다이아몬드를 찾으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찰서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경찰서에 들어가서 그것을 빼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경찰로 위장을 했고, 위장하러 들어간 길에 여차저차해서 경찰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 다른 곳에서 파견 나온. 그래서 마침 또 경찰 노릇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잘 해내고 마약범도 잡고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화 중반 이후에 의심을 갖고 있던 동료 경찰들이 이 사람이 도둑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둑에게, 이 주인공에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 동료 경찰들이 멕시코 국경에서 그 사람을 유쾌하게 이제 놔주는 그게 엔딩 장면이에요. 근데 이 엔딩 장면이 되어서야 제가 이 영화를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웃기는 일이죠. 봤던 영화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됐고 끝에 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었던 거죠. 제가 치매 증상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사실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영화뿐만 아니라 책도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읽다 보다가 중간쯤에서야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리고 그 책이 책장에 꽂혀 있는데 책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샀던 것을 잊어먹고 다시 또 사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 봤던 영화, 읽었던 책들, 그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읽은 것, 본 것, 들은 것을 다 기억하다가는 사람이 이제 과잉 기억 증후군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잊어먹을 것은 잊어먹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꼭 기억했다가 그것들을 다시 불러내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야 시험도 잘 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자라는 입장에서 이 망각이라는 놈은 참 없어져야 할 적일 뿐인 거죠. 학습의 목적은 이렇게 입력한 것을 필요할 때 찾아내고 그것을 다시 인출해내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 기억 수준의 부호화라고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인코딩입니다. 이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입력된 것들이 다시 통합되고 또 다시 재통합,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 기억에 저장된 지식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죠. 또 그 단계에서만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확실한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
인출 과정까지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학습 과정에서 이 인출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인출 과정까지 잘 효율적으로 거치게 되면 근본적 습관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소위 언제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재화된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 강의할 때든지 대화할 때라든지 뭐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마치 언어를 배울 때 입력하고 그것을 내가 사용해 볼 때 확실한 내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부호화 그리고 통합 그리고 인출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기억이 완전히 내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이제 어려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통은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면 그냥 입력 단계에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입력은 하는데 그것들이 내 것이 완전히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증상의 대표적인 게 이제 당일치기죠. 시험 전에 열심히 입력을 해서 겨우 몇 시간 후에 있는 시험까지는 그 기억들을 붙잡고 있다가 시험을 보고 난 후에 바로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또 다시 거의 제로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게 공부에서는 이제 내 것으로 남는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공부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그 경찰서를 털어라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봤던 걸 모르고 다시 보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 복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 타이밍에 이 영화를 옛날에 봤던 사실을 또 깨닫고 임팩트, 충격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반복되고 다시 인출까지 되었으면 이 영화 스토리는 죽는 날까지 아마 까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진짜 뭐 치매가 오지 않는 한 말이죠. 그래서 이 뭔가를 입력하고 다시 인출해보는 그런 습관들은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책에서 이 부호화와 통합, 인출 과정에 대해서 말한 거를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되새겨보면 이렇습니다. 학습은 적어도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부호화. 이 부호화는 정보가 잘 짜인 지식의 표상으로 장기 기억에 통합되기 전에 단기 기억 수준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호화는 감각 인식을 의미 있는 표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뇌에 생겨난 새로운 표상을 기억 흔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합 과정은 기억 흔적을 재조직하고 안정시키며 의미를 부여하고 과거의 경험 및 장기 기억에 저장된 지식과 연결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통합 과정,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재통합 과정 가운데 있어서 전에 바로 배운 지식들과 다시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또 지식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데 사유와 생각들과 다시 엮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촘촘히 그물처럼 엮여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인출 과정이라는 것은 기억을 새롭게 하고 필요할 때 그 기억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면은 좋은 학습이 되는데 그 단계에 있어서 인출 과정에 있어서 글쓰기로 내가 배운 지식을 한번 인출해 보는 것, 그리고 말하기로 인출해 보는 것, 말하기에 있어서 대화해 보는 것, 그리고 강의 형태로 남에게 풀어내 보는 것,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아주 효과적인 그런 인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원래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저 사람이 되게 헌신적이다, 그리고 남을 참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학습에 더 유리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더 확실하게 붙잡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남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은 학습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인도 이제 평생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성인에게도 동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나눌 사람, 또 가르쳐 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이렇게 이제 공유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좀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그런 효과 때문에 이렇게 내가 책 읽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가장 큰 도움을 받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음 챕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헨리 레디거가 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책을 읽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나누는 내용은 책에 있는 것을 토대로 제 생각들을 많이 합쳐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냥 책에 있는 순수한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침 공부 이찬영이었습니다.